안녕하십니까. 언택트 시대 인생이 즐거워지고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스마트폰 활용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스마트 이디쌤 태영아 강사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50세에 저는 인생 희망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애 설계와 스마트폰 활용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네이티브 시대라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해서 제가 스마트폰 관련 책을 몇 권 썼는데요. 첫 번째 책은 스마트폰 강사들이 꼭 알아야 할 스마트 비법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스마트폰 교육 전문가 최영아와 함께하는 스마트폰 쉽게 배우기 책으로 스마트폰 과정을 캡처하고 활자를 크게 하여 어르신들도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스마트 워커 책으로 일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주는 책으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으로서 SNS 도구 활용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들은 국립도서관, 서울시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지소장되어 있어서 대출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스마트폰 얘기를 할 텐데요. 혹시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몇 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2020년 10월 이동전화 가입 대수는 6,700만 대라고 합니다. 와우, 놀랍지 않은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는 몇 명이죠? 작년 기준으로 5,18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5,200만 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입자 수는 6만 700만 대입니다. 여기서 이동전화라는 것은 꼭 스마트폰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이패드,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PC도 포함을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구가 넘는 수가 가입을 한 것이니까 대한민국 국민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명 이상만 사용해도 그거는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분의 1은 500만 명을 사용하게 되면 트렌드라고 하여 왠지 유행은 우리가 내 소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따라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분의 1은 1,000만 명만 사용하더라도 그건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있어서 유행이나 트렌드는 쉽게 바뀔 수가 있지만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가족 간, 세대 간, 친구 간, 동료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고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포노사피엔스란 말 들어보셨나요? 진작은 하셨겠지만 문명을 읽는 공학자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포노사피엔스 뭘까요? 짐작을 하셨겠지만 포노사피엔스란 스마트 문명이 낳은 신인류를 우리는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라틴어 포노와 사피엔스, 지혜로움이 합쳐진 포노사피엔스는 호모사피엔스를 빗댄 말로 지혜로운 인간을 빗댄 말로 스마트폰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인류를 우리는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5장 7부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5장 6부였는데 스마트폰은 하나의 장기가 돼서 우리 삶과 함께 한다고 해서 5장 7부란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은 언택트 시대죠.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컨텐츠와 부정을 뜻하는 언을 붙인 신조어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관심은 언택트, 비접촉, 비대면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예전의 일상은 꿈꾸지만 지금 코로나가 멈춘다 하더라도 예전의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저명한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표준을 포노사피엔스로 하고 디지털 문명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나 시, 공간 초월 없이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많이 힘드시죠? 세계 9천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200만 명이 죽을 것 같은 팬데믹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도 7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가 11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고위험시설 방문 시 수기 명부를 작성했는데요. 허위로 정보를 기록하거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또 같은 펜을 서로 교차해서 쓰다 보니 교차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10일 전자출입 명부를 전국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한 시스템으로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QR코드예요. 그런데 이 QR코드는 개인정보와 그 위치 그 정보를 따로따로 정보를 기업하고 있다가 확진자가 발생되면 질병본부에서 취합해서 그때만 질병본부에서 취합해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아무 일이 없었을 경우에는 4주 후에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기관만 가더라도 주민센터나 관공서 가더라도 전자출입 명부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서초 50+ QR코드입니다. 그러면 이 QR 체크인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직접 실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할 내용은 QR코드 체크인이에요. 그리고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QR코드 안에 있는 정보를 스캔하여 빠르고 쉽게 보고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코드 스캔도 있고요. 첫 번째 QR코드죠. QR 체크인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카카오톡, 네이버, 그 다음에 통신사의 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하고 같이 할 거는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쓴다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고 같은 화면으로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단계는 지금 8단계로 제가 해놨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을 실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톡이 있으면 보이시죠? 카톡을 터치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톡이 열렸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채팅방으로 열리죠? 네. 채팅방으로 열리는데 이 채팅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카톡의 하단 부분을 한번 보세요. 사람 모양은 친구, 우리 스마트폰의 연락처와 같은 것이고, 요쪽은 대화,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 이게 채팅 탭입니다. 그리고 이 샵은 검색을 위한 창이에요.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하면서 다음의 검색창이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점점은 더보기, 카카오톡에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QR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두 번째 하단 샵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뉴스라고 보이죠? 예전에는 뉴스 앞에 바로 코로나19가 있었는데 연말 정산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뉴스 있는 부분을 검지손가락으로 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코로나19라고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니까 여기 파란 바탕에 QR 체크인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QR 체크인 터치합니다. 그러면 처음 QR 체크인을 터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집합 시설 출입을 위한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모두 동의 터치하고 동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 QR 체크인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휴대폰에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 명의 휴대폰인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고요. 이것 또한 모두 동의를 선택하시고 여기 확인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명의 휴대폰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갖는 부분인데요. 이제 자기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통신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통신사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KT라도 KT 알뜰폰도 있으니까 내 통신사가 뭔지 알고 계셔야 돼요. KT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번호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 요청을 보내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홈 버튼 눌러서 문자 메시지 열면 여기 평가원에서 온 번호가 써있죠. 833786. 창을 바꿀 때는 여기 하단 요 밑에 부분이 내비게이션 바예요. 여기 최근 실행의 버튼 여기를 눌러서 바로 빠르게 들어가시면 돼요. 인증번호를 넣고 다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QR 체크인이 나타났어요. 이걸 서초 50플러스 센터나 아니면 고위험 시설을 방문했을 때 QR코드 보여주세요 하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 QR 체크인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시간은 15초예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신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은 4주에 한 번씩만 해주면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QR 체크인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QR 코드가 보입니다.
그런데 4주가 지나면 방금 저와 같이 했던 그 절차를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QR 체크인 누르면 나오는데 나는 안 나와. 그런 이유는 내가 정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그걸 참조하세요. 그리고 이게 보안상 15초만 나오는데 혹시나 다른 사람이 찍어서 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신원 정보 코드가 15초마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QR 체크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QR 체크인을 하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카카오톡으로 QR 체크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 명의 휴대폰인지, 두 번째,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전자 시스템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관공서나 우리 집은 와이파이가 있어서 개의치 않겠지만 다른 시설에 가면 와이파이가 없는 경우에는 내 자신의 데이터를 써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QR 체크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QR코드를 스캔해서 QR코드 안에 있는 정보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QR코드는 1994년 일본 덴소사 웨이브사에서 상품 분류 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흑백 패턴의 2차원 바코드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용하는 것은 1차원 바코드고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입니다. 바코드는 1차원이어서 숫자나 정보 저장만을 할 수 있었다면 QR코드는 종횡으로 2차원으로 되어 있어서 격자무늬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진, 동영상, 지도, 명함 같은 걸 저장을 하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진료 받는 그 절차, 그리고 재활의학 가면 운동하는 방법, 아니면 식사, 당뇨 환자 같은 경우 식사하는 방법, 칼로리 계산하는 방법 같은 영상을 담고, 만약에 레스토랑 같으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QR코드 같은 거는 음식을 먹는 법,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용할 줄만 알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서초 50플러스 센터에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셨죠? 그런데 이 QR코드 스캔할 줄만 알면 짜잔! 바로 사이트가 열립니다. 네, 이 QR코드는 이렇게 작성함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저장하고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스마트폰에 되어 있는 코드 스캔이나 네이버, 카카오톡을 위해서 하는데요. 역시 오늘은 이 시간은 카카오톡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결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걸 제가 지금 넣어놔 봤어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또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QR코드 스캔도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쉽게 할 거예요. 따로 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도 있는데 카메라도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은 전 국민 앱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서 카카오톡 접근을 추천합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하단에 여기 점점점 메뉴가 있죠. 더보기 메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보세요. 여기 코드 스캔 돋보기 옆에예요. 오른쪽 상단 코드 스캔 보이시죠? 이 코드 스캔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캐너가 나와요. 그러면 찍으면 돼요. 우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서초 50플러스 센터 QR코드가 있는 곳으로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써 있죠? 여기 옛 브라우저로 열기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 터치하면 짜잔! 우리가 기다리는 서초 50플러스 센터 화면이 열렸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좋은 정보 많이 보시고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QR코드 안에는 서초는 홈페이지를 넣어놨죠? 그런데 다양하게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수업을 더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강사 프로필 명함이에요. 아까 명함도 된다고 그랬죠? 명함을 제가 카카오톡을 열고 코드 스캔을 터치하고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웹브라우저로 열기가 나오죠? 터치합니다. 그러면 제가 QR코드에다 넣어놓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지쌤이고, 그 다음에 제 프로필, 그 다음에 연락처. 동영상도 넣어놨네요. 이렇게 QR코드 안에는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링크를 열어 놓으시면 스마트폰으로 여는 세상은 제 블로그입니다. 이렇게 바로 블로그로 들어가서 연동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연동하셔서 블로그도 볼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 내 프로필도 QR코드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이게 스마트 이지쌤 태영아 강사의 프로필인데요. 이렇게 내가 나를 찍을 때는 나는 자신의 영원한 인생의 친구라고 나오네요. 이 프로필 QR코드를 보여주고 서로 친구 맺기가 하면 전화번호가 없이도 친구 맺기가 가능합니다. QR코드 사용 무궁무진하죠? 네. 그 다음에는 좀 전에는 우리가 홈페이지만 봤죠? 서초 50플러스 센터. 근데 카카오 채널도 있습니다. 코드 스캐너를 킨 다음에 요 QR코드에 갖다만 대면 카카오톡 친구가 저절로 되고 페이스북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유튜브로도 연결이 되고 인스타그램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QR코드가 많을 때는 QR코드, 내가 찍고 싶은 QR코드만 남겨두고 가리셔야 합니다. 그 정도는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초 50플러스 센터 QR코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하시고 상단에 있는 코드 스캐너를 터치하시고 가져다 대면 웹 브라우저로 열기가 보이시죠? 여기를 터치하시면 서초 50플러스 센터 홈페이지가 열렸어요. 그런데 내가 카카오 친구들하고 계속 카톡을 하고 싶고 그럴 때는 이쪽으로 여시면 돼요. 오른쪽 상단에 카톡 모양 보이시죠? 그 옆에 세로로 점 3개가 보이는데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구석 이런 메뉴를 숨겨놓고 있어서 숨은 메뉴가 있습니다. 터치해 보시면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 이 부분을 누르면 다른 사이트로, 크롬 같은 사이트로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터치해서 친구들에게 이 사이트를 공유해 줄 수도 있어요. 여기 공유를 터치하면 그래서 하고 싶은 친구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서초 50플러스 센터 홈페이지를 공유를 해주면 이 공유받은 친구는 이 링크만 터치하면 다시 서초 50플러스 센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정보를 QR코드로 열고 확인하고 그걸 다른 또 친구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이 QR코드 활용법입니다. QR코드는 직접 갖다가 스캔만 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많은 곳을 가도 QR코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스캔을 못 하셨으면 카메라로 찍어 오세요. 찍어 오면 갤러리에 들어있는 카메라를 불러서 그 QR코드 안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카카오톡에서 할 겁니다. 보실까요? 먼저 카카오톡을 터치해서 실행을 합니다. 여기 점점점, 이제 익숙하시죠? 여기 점 터치하시고 상단에 코드 스캔 보이시죠? 터치.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할 건 뭐냐면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앨범, 우리가 QR코드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운동하는 방법이에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하고 줬는 그 QR코드 찍어 왔어요. 그러면 내 갤러리 앨범에 들어와 있겠죠? 앨범 터치. 그러면 갤러리를 터치하면 열 수 있는 갤러리들이 많이 있는데 갤러리 앨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QR코드가 뭐가 있나 제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QR코드를 있는 부분을 터치하는 순간 얘가 읽어요. 읽고 어떻게? 웹브라우저로 열어달라고 말을 해주죠. 터치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스마트쌤 최영아 강사의 QR코드 명함이 열렸죠.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고 잘 응용하셔서 운동하는 법, 식사하는 법, 칼로리 계산,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한 코드 스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다급하게 빨리 진행이 됐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초 50플러스 센터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